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급 기계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보다 좋은 내용으로 강의를 하게 될 고진목 선생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과목은 기계 설계와 기계 일반 이렇게 두 과목을 강의하게 되겠습니다. 국공무원의 필수 과목인 이 두 전공 과목을 어떻게 재미있게 강의를 펼칠 것이냐,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될 텐데요. 이걸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우리가 어떤 플로우 차트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기계 설계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 일반이 있는데 기계 설계는 글자 그대로 기계 요소를 포함해서 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기계 일반은 여러 과목들의 종합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로 무엇을 다루느냐면 기계 재료는 다시 금속 재료와 비금속 재료가 되고요. 금속 재료는 다시 철강 재료와 비철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계 재료 부분이 포함되고요. 두 번째, 여기서 출제되지 않은 문제가 기계 설계가 또한 포함이 됩니다. 기계 일반에는 기계 설계도 포함시켜서 출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계 제작법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기계 제작법은 기계 공작법과 공작 기계편으로 나눠지죠. 공작 기계 이렇게 나눠져서 기계 제작법이 나와요. 주로 요 세 과목이 주로 된다.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과목으로, 기타적인 요소로 한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여기는 재료역학적인 문제도 출제될 수 있고, 또는 어떤 때는 열역학적인 부분이 출제될 수 있고, 또는 어떤 때는 유체역학 부분, 그 다음에 기계 진동학적인 부분, 그 다음에 유압기기, 유체기계 등등의 문제들이 한두 개 섞여서 출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폭넓게 공부를 해두시면 좋지만 이걸 언제 다 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기출문제를 풀 때와 또 교재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펼쳐나갈 것이다. 물론 교재에는 이런 것들이 다 서로 수록이 돼 있으니까 같이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의 순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먼저 기계 설계의 이론편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계 설계 이론편을 설명을 해드리고, 두 번째 순서로는 기계 일반 이론편을 설명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여기 두 부분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이어서 기계 설계 기출문제를 푸는데 요거는 국가직 부분과 국가직 부분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지방직으로 풀겠습니다. 지방직 출제됐던 문제를 풀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기계 일반의 기출문제를 풀겠는데 이것도 역시 국가직부터 풀어서 지방직까지 다 풀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2007년부터 2017년 부분까지 문제를 전부 다 여기서 다뤄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략적인 강의 소개는 끝났고요. 우리가 기계공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즉 수험 준비를 함에 있어서 알아두셔야 할 기초적인 내용, 베이직이 되는 내용을 먼저 좀 잠깐 공부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니 해도 기계 설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부분은 동력 전달 장치에 있죠. 자, 기계 설계의 플로우 차트를 한번 보자고요. 대략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게 모터예요. 모터에서 동력이 전달이 되는 것을 이렇게 전달하는 거를 이걸 샤프트라고 그러죠. 축이 이렇게 있으면 축을 지지하는 베어링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죠? 요거는 베어링이겠죠. 베어링. 자, 그 다음에 축에서 동력이 전달이 되고 왔을 때 여기에 어떤 풀리라든가 어떤 회전체가 들어오는데 얘가 기어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풀리일 수도 있고요. 벨트 풀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찰차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얘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달이 돼 갖고 또 다른 축을 이렇게 이 축에서 이 축으로 동력이 전달이 되어지는 과정을 이제 우리가 동력 전달 장치라고 하는데, 기어나 마찰차는 직접 전동 장치입니다. 직접 맞닿아서 돌아가니까 직접 전동 장치고, 벨트, 그 다음에 로프, 체인은 간접 전동 장치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동력 전달 장치 중에 동력 전달 장치 편에 보면 직접 전달 장치가 뭐냐 그랬어요. 마찰차가 있고 기어가 있겠죠. 그 다음 간접 전동 장치는 축간 거리가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이음선으로 돌리는 거니까 평벨트가 있고요. 평벨트 전동 장치가 있고, V홈이 나 있는 V벨트 전동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체인 전동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프 전동 장치가 있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축에서 축으로 이렇게 평행한 축에서의 동력 전달 장치인데, 축과 축을 직접 연결하는, 이렇게 수평으로 연결하는 장치도 존재할 수 있겠죠. 그건 특별하게 요거는 뭐냐면 축이음이라고 불러갖고 축이음이라고 불러서 이건 클러치와 커플링이 있겠죠. 클러치와 커플링, 이것도 함께 동력 전달 장치에 포함을 시켜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축을 포함해서 이게 마찰차, 기어, 클러치, 커플링, 평벨트, V벨트, 체인으로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게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축이 회전이 될 때에 얘를
모터가 스톱을 하게 된다면 갑자기 얘가 돌다가 갑자기 멈추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축 맨 끝부분에 이렇게 관성차라 그래가지고 영어로 플라이 휠이죠. 플라이 휠. 플라이 휠 관성차를 둬서 동력 전달이 좀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스톱되는 것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관성차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축을 회전하고 있다가 좀 멈추고 싶어.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브레이크 시스템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브레이크가 작용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축과 축을 연결하고 있을 때에 차축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서는 요동일 칠 때에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뱉어내야되는 스프링 장치가 필요하겠죠. 스프링. 얘를 우리가 현가 장치라고 하는데 스프링이 필요하겠죠. 스프링 장치가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공부를 좀 해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체결 요소가 있어야 되겠죠. 체결 요소. 자, 체결 요소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여러분들 잘 아는 나사죠. 나사. 즉 볼트와 너트. 볼트 앤드 너트. 나사. 그 다음에 키, 핀, 코터. 그 다음에 리베트 이음, 리벳 조인트. 그 다음에 용접 이음.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기계설계 플로우 파트는 이렇게 해서 이 정도의 부분을 공부를 해야겠다. 여기에 기계설계의 전편에 흐르는 것은 뭐냐? 기계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수 과목으로 들어오는 게 재료역학적 지식이 선행돼야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재료역학적인 지식도 우리가 소홀하게 해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이 부분도 선생님이 강조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는 기계설계지만 기계설계를 퍼펙트하게 만점에 가깝게 맞기 위해서 재료역학이 필요하다. 그러면 재료역학적인 지식을 조금 여러분들한테 공유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그리고 보시다시피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동력이 여기서 모터가 동력을 전달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건 원동기라고도 하죠. 모터. 얘는 반드시 제원이 나와요. 모터의 제원. 즉 몇 마력이냐? 몇 마력이냐? 마력을 PS라는 단위로 씁니다. 몇 킬로와트냐? 킬로와트냐? 마력 또는 킬로와트가 주어지고요. 그것이 어떤 RPM, 최고로 돌 수 있을 때의 회전수가 주어집니다. 이건 RPM 단위로 주어지죠. 이렇게. 그러니까 모터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력 또는 킬로와트가 주어질 때 마력을 표시할 때는 우리가 H라는 단위로 쓰겠습니다. 기호. 이건 기호가 H예요. 킬로와트는 H 프라임이라는 기호로 써보겠습니다. 회전수는 라지 N으로 쓰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써서 우리가 약속을 했을 때 발생 토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잠깐 보시겠습니다. 토크 T 이거는 회전수와 마력이 주어지면 암기가 돼야 되는데 물론 그것이 그렇게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만은
716.2 n분의 h. 토크 T의 단위가 킬로그램 중 미터입니다. 그러면 이 미터를 센치로 고치면 여기다 100을 곱하는 거잖아요. 이게 71620 n분의 h. 이렇게 되면 단위가 킬로그램 중 센티미터. 이렇게 되고요. 하나 더 가겠습니다. 71620 n분의 h. 이렇게 되면 이건 당연히 킬로그램 중에 밀리미터.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PS가 아니에요. 그래서 h는 PS 단위입니다. 이게 PS가 아니야.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킬로와트일 때는 H'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T는 이번에는 단위가 수치가 974 n분의 h예요. 요거는 킬로그램 중 미터인데 요때는 H'입니다. 요 H'은 킬로와트로 대입된 값이다 이거죠. 똑같이 가면 97400에 n분의 H'이 되고 이건 당연히 킬로그램 중 센티미터가 되죠. 다시 974,000 그러면 n분의 H' 이렇게 돼서 역시 킬로그램 중 밀리미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공식이 어떻게 돼서 나온 거냐? 살펴보겠습니다. 자, 동력이라는 말은 동력. 이거는 파워예요. 영어로. 동력은 파워인데 동력에 다른 말들이 많습니다. 얘가. 동력이라고도 하고 마력이라고도 하고 공률이라고도 하고 일률이라고도 하고 전력이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력은 다른 말들이 많이 나오지만 자, 물리학에서는 동력 파워 P라고 표현하는데 기계 설계에서는 H라고 표현했다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냥 영어로 해볼게요. 파워는 약속하기를 토크 도트 오메가예요. 오메가는 뭐냐면 각속도입니다. 각속도. 라디안 파세크 단위를 갖는 각속도. 그러니까 파워의 단위는 H'이라고 놓으면 토크가 T죠. 각속도가 오메가죠. 이렇게 됐을 때 단위는 토크의 단위가 뉴턴이면 요게 이렇게 되겠죠. 뉴턴 곱하기 라디안 파세크. 뉴턴하고 라디안은 곱하면 뉴턴이에요. 그러니까 뉴턴 파세크가 돼. 이걸 뭐예요? 뉴턴 파세크가. 뉴턴 곱하기 메타가 빠졌네. 자, 토크는 뉴턴 메타잖아요. 뉴턴 메타. 그 다음에 곱하기 각속도가 라디안 파세크니까 요것이 뭐냐면 뉴턴 메타가 줄이니까 줄 곱하기 라디안 없어져요. 줄 파세크가 되고 줄 파세크는 와트지요. 와트. 그런데 얘는 킬로와트예요. H'은. 그러니까 H' 얘가 단위가 킬로와트로 표현되어지는 H'은 어떻게 써야 될 거냐? 토크 T 곱하기 오메가를 1000으로 나눠야 킬로와트가 나오겠죠. 자, 요거는 생각을 좀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이거예요. 파워는 토크와 각속도의 곱이다. 그런데 각속도 오메가는 여기서 말하는 회전수 n하고의 관계는 또 어떤 관계가 있냐? 놓쳐서는 안 될 게 이겁니다. 각속도 오메가와 회전수
n의 관계, n의 관계식은 오메가 이꼬르 60분의 2파이 라지 n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관계는, 이런 관계는 그냥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야 해요. 얘가 1분당 회전수거든요. 얘가 RPM이니까 한 바퀴가 돌아가면 2파이 라디안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분은 60초니까 오메가는 60분의 2파이 n. 그래서 이때의 n의 값은 라디안이고 오메가는 당연히 라디안 파세크가 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출발할 때 각속도 오메가는 60분의 2파이 n이다라는 게 알게 되고, 자, 여기서도 발생 토크 T가 단위가 어떤 단위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발생 토크를 계산하는 수식이 H가 마력이고요. H 프라임이 킬로와트라고 그럴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위가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토크가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토크는 반지름 곱하기 접선력이거든요. 그때 풀리 회전체의 반지름을 밀리미터로 쓰니까 토크의 단위가 킬로그램 중 곱하기 밀리미터로 단위 쓸 때 요 앞에 계수값이 716200이고 974000이다라는 거예요. 계수값이 요 단위로 쓸 때 토크가. 이렇게 정도 알아두셔야 토크를 집어넣을 때 여기다 집어넣을 거 아니겠어요? 토크 여기다가. 그래야 이게 뭐가 나오지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역으로 성립된 게 이런 식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토크란 과연 뭐냐? 이거는 접선력에다가 이거는 회전력이라고 번역되는 책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토크 외래어 자체를 그냥 갖고 오세요. 토크. 자, 정의식은요. 토크 T는 반지름 R이 반지름 벡터예요. 반지름 R 크로스 접선력 F 벡터. 이런 벡터 곱으로 표현되죠. 토크 T는 R 크로스 F 이렇게 되는데, 보세요. 이렇게 원형이 있을 때, 요 중심축이 있을 때 얘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갈 때 요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반지름 R의 거리고요. 요 점에서 접선력을 그으면 얘가 F예요. 그러면 반지름 방향은 이 방향이니까 R 벡터 방향은 이거잖아요. R.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R에서 F로 크로스 시키면은,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다만은, 자, 이 올라갈 때 R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이렇게 벡터 곱을 수행하면 나오는 방향이 토크의 방향이에요. 그 방향은 중요한 게 아니고 R의 방향과 F의 방향이 직각이니까 토크 T 벡터의 크기는 R 벡터 크로스 F 벡터 전체의 절대값이고, 그래서 T는 R과 F와 사이각이 세타면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데, 사인 90도죠. 이게 사이각이니까. 그래서 RF
사인 90도 이렇게 되면 90도가 사인 90도가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RF예요. 기계 설계에서는 언제나 토크 T가 RF입니다. 모르면 안 돼 이거. 근데 R이 뭐냐면 지름의 반환이에요. 2분의 D죠. 거기다가 접선력 F입니다. 만약에 지름이 안지름도 있고 바깥지름도 있다 그러면 이건 평균지름으로 가야 돼요. 평균지름. 그래서 토크 T는 RF인데 요 R이 평균지름의 반, 그 다음에 요 F는 접선력이에요. 접선력. 경우에 따라서 마찰, 원추 마찰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2분의 DM에 F 대신에 뮤 P 이런 형태가 돼요. 마찰력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수식들이 막 쏟아져 나올 때 토크가 왜 이렇게 됐는가? 그 이유는 바로 요렇게 토크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런데 토크의 본질적 정의는 이거라는 거예요. 얘를 크기만 따지면 R과 F의 방향은 언제나 수직 방향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가 1이 돼서 토크 T가 RF로 표현되어지니까 기계 설계에서 다루는 토크는 언제나 반지름 곱하기 접선력이다. 자, 한국말을 써드릴게. 토크는 반지름 곱하기 접선력이다. 접선력. 접선 방향으로 작용되어지는 힘이다. 라는 것을 암기해 두자.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일단은 기억이 되셔야 됩니다. 자, 토크를 계산해질 때는 반지름과 접선력을 찾는데 이 접선력이 브레이크 시스템이라든가 마찰이 들어가는 경우에서는 언제나 마찰계수 곱하기 축방향 스러스트 그런 것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표현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때 가서 설명을 또 추가로 드리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대략적으로 요 정도까지만 하겠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동력 어떻게 한다고요? 토크 곱하기 각속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H는 토크 T죠. 곱하기 오메가. 근데 오메가가 다시 뭐라 그랬어요? 오메가는 언제나 60분의 2파이 라지 N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때 얘가 2단위와 2단위를 따졌을 때 이 토크의 단위와 이 단위의 곱이 성립돼야 되니까 어떤 때는 킬로와트가 나오고 어떤 때는 PS 단위가 나올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루는 토크 T는 R 곱하기 F지요. 크로스 F니까 RF. 근데 이 R은 반지름이니까 2분의 D가 되고 그 다음에 F 이렇게 표현되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 두 식으로부터 우리가 보통 동력 전달 장치에 많이 쓰이는 요 내용을 일단 우선적으로 기억을 하고서 문제를 풀어봐야 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참고예요. 어디까지나 1PS란 75kg 중의 힘으로 1초에 1m 끌고 갈 때의 힘입니다. 1PS는 75kg 중 미터/세크입니다. 그 다음에 1kW는요. 요게 102kg 중 미터/세크입니다. 요것도 일단 우리가 참고적으로 공부를 해놔야 되겠지요. 이렇게. 그래서 요것을 이용한 수식들이 또 존재할 때 무슨 말이 되는가를
우리가 설명을 드릴 때 요게 요렇게 정의를 내려서 그렇구나.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차차 본문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할 때 얘기를 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